네, 안녕하세요. 스미싱 탐지를 위한 LLM 개발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카카오뱅크 기술연구소 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스미싱 판단 태스크에 맞게 어떻게 LLM을 활용했는지 그 개발 과정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LLM을 각자의 니즈에 맞게 잘 활용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발표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LLM 기반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배경에서 이런 스미싱 판단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는지 과제 배경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대규모 생성형 언어 모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스미싱 판단 근거 생성 태스크에 맞게 LLM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또 이후에는 저희가 개발한 LLM의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과 성능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제 목표와 배경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스미싱 문자 다들 한 번쯤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이런 자녀 사칭 유형이라든지 결제 사기와 같은 스미싱 문자를 다들 많이 받아보셨던 것 같은데요. 특히 좌측에 있는 문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창 유행했던 자녀 사칭 유형의 스미싱 문자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 카톡방은 실제 저희 가족 톡방인데요. 작년 5월 저희 아버지께서도 자녀 사칭 유형의 스미싱 문자를 받으시고 정말로 저와 동생이 보낸 문자인지 헷갈리셔서 이제 가족 톡방에 물어보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행히 1분 만에 제 동생이 이 카톡을 확인하고 우리 집에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딸은 없다라고 바로 확인을 해주어서 이제 피해 없이 해프닝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스미싱 일지에 대해서 또 같이 논의해주고 또 만약에 스미싱이라고 하면 왜 스미싱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스미싱은 이제 개인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을 좌측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작년 제공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매 반기마다 스미싱을 포함한 스팸 신고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작년 하반기에는 약 1억 8천 건 정도의 스팸 신고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미싱 유형을 통해서도 아실 수 있듯이 불법 대출이나 도박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스미싱으로 인해 금융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배경에서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처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유저가 받은 문자에 대해서 스미싱인지 정상인지를 예측해서 그 결과를 유저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스미싱 여부만을 전달하면 그 정보가 충분히 도움이 될까요? 저희는 이 정보만을 전달했을 때에는 다소 모델 예측 결과를 유저가 신뢰하기에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미싱으로 예측한 이유를 설명으로서 함께 제공을 해주어서 유저가 모델이 예측한 결과를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들 작년부터 정말 많이 들어보셨던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라고 불리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서 스미싱 판단 근거를 생성하는 그런 모델을 학습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LLM을 활용하면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성하는 것 또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성형 AI 기술인 LLM을 활용해서 유저가 문자를 넣었을 때 그 스미싱 여부를 잘 판별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판별된 이유를 유저가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 형태로 생성하는 것이 바로 이 과제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대규모 생성형 언어 모델이 어떻게 이렇게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지 그 원리와 또 LLM을 각자 원하는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언어 모델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자연어 데이터를 학습해서 주어진 문맥 내에서 적절한 단어 또는 문장을 통계적으로 예측하여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학습 원리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연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생성형 언어 모델은 트랜스포머 디코더 블락이 여러 개 쌓인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문맥 내에서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는데요. 이 예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카카오뱅크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전문까지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올 가능성이 높은 단어로 은행이라는 단어를 예측하고 생성하는 것입니다. 또 이 LLM 같은 경우에는 각 디코더 블락들이 다 셀프 어텐션이라는 핵심 연산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연산을 통해서 단어 간의 관계성 정보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문장의 의미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생성형 언어 모델은 앞서 설명드렸던 학습 원리와 핵심 연산에 기반해서 학습 데이터의 양과 파라미터의 개수를 늘리고 또 다양한 학습 기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학습이 완료가 되면 이 언어 모델은 자연어에 대한 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LLM이 어떻게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지 그 학습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렇게 완성된 LLM을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댑테이션 방법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크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파인 튜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직접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스미싱 판별 태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 태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잘 정리해서 프롬프트로서 LLM에게 답변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학습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 학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타겟 태스크에서의 성능은 다소 저하가 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학습 과정에서 전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태스크에서의 성능은 굉장히 높일 수 있지만 모델 전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능을 더 높이고 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절충안으로서 Efficient Fine Tuning이라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이 방법을 정리하자면 효율적인 파인 튜닝 방법으로 LLM 어댑테이션을 했을 때 스미싱 판별과 판단 근거 생성 태스크에서 높은 정확도와 또 고품질의 판단 근거를 생성할 수 있고 또 GPU 메모리라든지 학습 시간과 같은 비용을 줄이는 이 2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소개드렸던 생성형 언어 모델과 파인 튜닝 방법에 기반해서 스미싱 판단 근거 생성 LLM을 어떻게 학습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림은 저희 방법론의 개괄적인 플로우 차트인데요. 각 요소별로 차례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크게 판단 근거 레이블을 생성하는 단계와 또 원하는 목표에 맞게 LLM을 어댑테이션하는 이 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학습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자와 스미싱 여부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는데요.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크라우드 소싱이라든지 데이터 벤더사로부터 구매 또 직접 수집한 데이터셋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뱅크의 일반적인 안내 문자는 정상으로 라벨링이 되어 있고 카카오뱅크를 사칭해서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는 스미싱으로 라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셋에는 완전히 일치하거나 또는 그 유사도가 매우 높은 문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를 제거하는 디두플리케이션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디두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학습 비용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또 오버피팅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판단 근거 레이블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저희는 이 레이블을 획득하기 위해서 아주 또 다른 큰 규모의 LLM을 활용해서 일종의 수도 라벨링을 진행했습니다. 스미싱의 정의, 원리, 예시, 예방 방법과 같은 스미싱 관련 정보를 정의하고 또 LLM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적은 지시문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앞서 정의한 스미싱 관련 정보, 지시문, 또 이전에 구축해 놓았던 문자와 스미싱 여부 레이블을 포함한 프롬프트를 LLM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LLM이 문자가 스미싱 여부로 판단되는 이유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를 판단 근거 레이블로 지정을 하여서 스미싱 여부 레이블과 문자와 함께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저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미싱 판단 근거 생성 태스크의 LLM 어댑테이션 단계입니다. 이전 단계에서 생성해 놓은 판단 근거 레이블과 문자 스미싱 여부 레이블을 모델의 입력으로 활용합니다. 다음으로는 스미싱 판단 근거를 잘 생성할 수 있게끔 트랜스포머 디코더 기반의 생성형 언어 모델을 파인 튜닝합니다. 이때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효율적인 연산을 위해서 전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셀프 어텐션의 주요 연산 인자들만을 업데이트합니다. 저희는 구체적으로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 방법론 중에 퀀타이즈드 로라라는 방법을 활용했는데요. 이 코드는 올해 뉴립스에 억셉된 큐로라의 공개 코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허깅페이스에서 제공하는 비트 앤 바이트 컨피그로 기존의 웨이트를 4비트로 양자화해서 불러왔고 또 이 부분은 첫 번째 하이라이트된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해당 부분은 우측 그림에 있는 퀀타이즈드 웨이트에 현재 대응이 되는 부분이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기존 로라와 동일하게 분해되는 가중치 행렬들의 차원을 랭크로서 조절하고 또 로라를 적용하고자 하는 모델 내 레이어를 타겟 모듈로서 정의합니다. 최종적으로 페프트 라이브러리의 getPept 모델 함수를 통해서 학습 대상이 되는 모델을 준비하고 이후의 학습 과정은 일반적인 파인 튜닝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전체 학습이 완료되고 나면 카뱅 자체 학습 모델이 도출됩니다. 이 모델에게 코로나 관련 스미싱 문자를 입력했을 때 그 스미싱 여부를 잘 예측하면서도 또 그에 대한 유용한 설명을 생성해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의 성능과 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은 한대희 님이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될 한대희입니다. 앞선 발표에서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 현황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LLM 활용 가능성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LLM이 스미싱을 탐지하고 판단 근거 생성을 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번 모델을 학습시켜 보신 분이라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학습된 모델이 실제로 쓸만한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제안드린 방법으로 학습시킨 LLM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LLM을 학습시키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학습 후 이를 평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스미싱 탐지 결과와 생성된 판단 근거는 단 하나의 황금 지표로는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면에 보이는 4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스미싱 여부를 잘 탐지했는지 그 정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LLM이 생성한 설명 문장이 저희가 앞에서 확보했던 정답 문장과 얼마나 유사한지 측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좋은 판단 근거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를 선별하여 저희가 다른 LLM을 이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직접 정성평가를 진행하여 평가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각 평가 방법에 대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스미싱 여부를 잘 탐지했는지 측정하기 위한 정확도 지표로는 F1 스코어를 선정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정의만 말씀드리자면은 오탐지 비율과 과탐지 비율을 고려하여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조합 평균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지표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었을 땐 사실 잘 와닿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과 아래 보이는 수식과 같이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림 내에서 노란색 동그라미는 실제 스미싱 문자이고 회색 동그라미는 실제 정상 문자입니다. 모델은 점선을 기준으로 좌측인 경우 스미싱, 우측인 경우 정상으로 예측하게 됩니다. 따라서 흰색 영역은 스미싱으로 맞게 예측한 부분입니다. 반면 노란색 영역은 정상 문자를 스미싱으로 잘못 예측한 부분이며 회색 영역은 스미싱 문자를 정상으로 잘못 예측한 부분입니다. 이 영역의 넓이를 가지고 아래 보이는 수식처럼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수식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결국 색깔이 칠해진 영역 중에서 모델이 올바르게 예측했던 하얀색 영역의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는 가장 간단하게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맞게 예측한 비율로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문자를 정확하게 예측하면서도 잘못 예측하는 오예측 비율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를 균형 있게 측정할 수 있는 F1 스코어로 정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LLM은 스미싱을 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단 근거도 생성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LLM을 이용하여 판단 근거에 대한 정답 라벨도 생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생성된 판단 근거가 정답과 얼마나 유사한지 측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세 가지 세부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단어 기준으로 정답과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분류와 루지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어에서 더 나아가 의미론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버트 스코어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분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류의 정의 자체는 LLM이 생성한 문장의 단어가 정답 문장에 포함되는 정도로 측정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다시 나타내면 정답 문장에 포함된 생성 문장 내 단어의 개수를 생성 문장의 길이로 나눈 것이 됩니다. 예시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답 문장의 경우 카카오뱅크는 우리나라 넘버원 은행이다 입니다. 그리고 생성된 문장은 카카오뱅크는 대한민국 최고 인터넷 은행이다 입니다. 이때 정답 문장에 포함된 생성 문장 내 단어 개수는 노란색으로 표기된 것과 같이 2개입니다. 그리고 분모에 들어가는 생성된 문장의 길이는 5가 됩니다. 따라서 분류 수치는 5분의 2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루지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루지는 앞서 설명드렸던 분류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루지는 정의 자체를 말씀드리자면 정답 문장의 단어가 생성된 문장에 포함되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이를 아까와 같이 수식으로 나타내면 생성 문장에 포함된 정답 문장 내 단어의 개수를 정답 문장의 길이로 나눈 것이 됩니다. 다시 아까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답 문장과 생성 문장은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분류와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그 기준점이 정답 문장이라는 점입니다. 생성 문장에 포함된 정답 문장 내 단어 개수는 앞선 사례와 동일하게 2개가 됩니다. 하지만 분모에 들어가는 정답 문장의 길이는 4입니다. 따라서 분류와는 다르게 루지 수치는 4분의 2가 됩니다. 즉 분류와 루지는 생성 문장을 단어 기준으로 정답 문장과 비교하는 지표이며 그 기준점만 다른 지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어를 기준으로 비교했던 앞선 방식과는 다르게 버트 스코어는 정답 문장의 임베딩과 생성된 문장의 임베딩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임베딩이란 것은 줄글로 된 문장을 숫자로 변환한 것을 의미합니다. 버트를 통해 변환된 이 임베딩은 랜덤한 숫자는 아니며 어느 정도 의미를 내포한 숫자입니다. 즉 유사한 의미의 단어나 문장을 넣었을 때에는 변환된 숫자가 유사하거나 거의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답 문장은 앞선 사례와 동일합니다. 첫 번째 생성 문장은 정답 문장과 완전히 다르게 구성되어 있고 반면 두 번째 생성 문장은 정답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첫 번째 생성 문장의 임베딩은 정답 문장과 완전히 다르게 변환되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두 번째 생성 문장의 임베딩은 정답 문장과 유사하게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베딩들 간의 유사도를 산출하면 생성된 문장이 의미적으로 정답 문장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정답 문장과 생성 문장이 얼마나 의미적으로 유사한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LLM 기반 지표입니다. 생성된 판단 근거가 정답과 같거나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좋은 판단 근거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판단 근거가 좋은 판단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측면에서 좋은 판단 근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LLM의 자연어 처리 능력을 활용한 G-EVAL이라는 방법론을 변형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G-EVAL은 LLM에게 생성된 판단 근거에 대하여 평가를 요청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스미싱 판단 근거 생성 태스크에 특화된 평가 요소를 화면에 보이는 4개 정의하였습니다. 생성된 판단 근거가 논리적인지, 내용에 일관성이 있는지, 실제로 유용한지, 그리고 저희가 지정한 답변 형식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 4가지 요소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LLM에게 각 평가 요소에 대하여 1에서 5 사이의 숫자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내에서 각 요소들의 평균 값으로 G-EVAL 값을 측정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생성된 판단 근거가 좋은 판단 근거인지 저희가 직접 정의했던 앞서 설명드린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측정 지표들의 회색 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람이 직접 정성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평가 결과의 일치율을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각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성평가는 일종의 챗봇 아레나처럼 수행하였습니다. 카뱅 자체학습 LLM의 생성 문장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거친 GPT-4 옴니의 생성 문장을 나란히 배치하였습니다. 이때 각 문장의 출처는 평가자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문자가 나열되는 순서도 랜덤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평가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2개의 문장을 나란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미싱 탐지와 판단 근거 생성에서 더 우월하다고 판단되는 문장을 승자로 선택하게 됩니다. 평가자들의 평가 결과는 아래 보이는 표와 같이 기록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평가 기준을 평가자마다 다르게 적용한다면 두 번째 행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동일한 문자에 대하여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가 결과가 모두 제각각이라면 이 평가 결과의 신뢰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선 결과의 일치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크롬바흐의 알파나 코엔의 카파와 같은 통계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정성평가의 신뢰도를 검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에 의한 정성평가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가 신뢰 가능한지도 함께 검증하였습니다. 정말 숨가쁠 정도로 많은 방법들을 이용하여 저희가 개발한 LLM을 다방면으로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결과를 공유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각 모델에 대하여 산출한 정량적 평가 결과를 나타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거친 GPT 3.5, GPT-4, GPT-4 옴니, 그리고 카뱅 자체학습 모델 각각에 대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이 그래프 내에서 카뱅 자체학습 모델은 노란색 영역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비교군인 다른 GPT들은 점선 내지 실선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측 상단 정확도와 관련된 지표인 어큐러시나 F1 스코어는 카뱅 자체학습 모델이 약 0.99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모든 GPT들의 성능을 대폭 상회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 정답 문장과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분류나 루지, 버트 스코어도 다른 비교 대상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G2배를 이용하여 논리성, 명확성, 유용성, 형식 준수 여부 이 4가지 요소에 대하여 평가한 지표는 카뱅 자체학습 모델이 GPT 3.5의 성능을 월등히 뛰어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GPT-4와 GPT-4 옴니의 성능에 버금가는 매우 준수한 성능을 확보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 요약된 평가 결과 외에 직접 생성 결과물을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설명드렸던 정성평가 때와 같이 생성 결과물을 나란히 두고 비교하며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는 카뱅 자체학습 모델이며 다른 하나는 GPT-4 옴니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적용한 것입니다. 보시고 계신 사례는 첫 번째 문자 카카오뱅크를 사칭한 대출빙자 사기 문자입니다. 가운데에서 볼 수 있듯이 GPT-4 옴니는 이를 스미싱으로 잘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가 대출빙자 사기 문자임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카뱅 자체학습 모델도 해당 문자를 스미싱으로 잘 분류하고 있고 사칭을 통한 대출 사기 문자임도 정확하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사례는 GPT와 카뱅 자체학습 모델 모두 적절하게 생성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GPT의 경우 크게 2가지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존재하였습니다. 문자 자체를 오분류하는 케이스가 있었으며 문자를 잘 분류하더라도 그 판단 근거가 문자의 내용과 맞지 않는 환각 증세를 보이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실 이 2번째와 3번째 문자 케이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2번째 문자는 타 은행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입니다. GPT-4 옴니는 이 문자를 스미싱으로 잘 분류하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설명 부분에서 실제 입력 문자와 맞지 않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좌측에 있는 문자 안에는 클릭 가능한 인터넷 주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GPT-4 옴니는 설명 부분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입력 문자와 생성된 글이 맞지 않는 환각 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측에 보이는 카뱅 자체 학습 모델은 이를 스미싱으로 잘 분류할 뿐만 아니라 판단 근거도 환각 증세 없이 잘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문자는 특정 기업의 광고 문자입니다. 광고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GPT-4 옴니는 이를 스미싱 문자로 잘못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문자 안에 인터넷 주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단 근거에서 링크 클릭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며 환각 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우측에 있는 카뱅 자체 학습 모델은 해당 문자를 정산 문자로 정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설명 부분에서도 이 문자는 특정 업체의 이벤트 안내 문자임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방금 공유드린 것과 같이 수치로 측정한 정량평가 측면과 눈으로 확인 가능한 정성평가, 이 양쪽 측면 모두에서 카뱅 자체 학습 모델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거친 GPT-4 옴니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확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 구현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빙 성능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엔비디아 H100 내장으로 구성된 트라이톤 서버에서 VLLM이라는 추론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서빙 성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측정 결과 H100 내장을 모두 사용했을 때 기준으로 100 RPS 이상 서비스 가능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카뱅 자체 학습 모델이 QLoRa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하였고, 이에 더하여 VLLM과 GPU의 가속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습 방법론과 평가 방법, 그리고 성능 검토 결과를 토대로 카카오뱅크 기술연구소는 스미싱 탐지와 판단 근거 생성이 가능한 LLM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유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연구소는 법무팀과 협업을 통해 카뱅의 기술력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허 외에도 기술연구소는 해당 내용을 국제 컨퍼런스에 제출하여 기술 우수성을 입증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물이 더 안전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AI 스미싱 안심 서비스를 남은 연내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간편하면서도 안전하게 카카오뱅크가 추구하는 두 가지 큰 가치입니다. 기술연구소의 연구 결과물이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편리하면서도 조금 더 안전한 금융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인 AI 스미싱 안심 서비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